아까도 그 홍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요새는 진짜 LLM의 시대인데요. LLM을 여러 가지 법 쪽에 헬스케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인더스트리 그리고 파이낸셜 섹터에 적용하고는 이런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인더스트리에 LLM이 기본이 되고가 있는데요. 이런 LLM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에 대해서 저희가 세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이프티, 두 번째는 해킹, 그리고 세 번째는 사이버 트레이트 인텔리전스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관심이 있는 연구 주제이기도 하고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연구 토픽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세이프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세이프티라고 하시면 많은 걸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런 LLM의 세이프티를 검증하기 위해 가장 프랙티컬하게 이용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가 레드티밍이라고 합니다. 그럴듯한 워딩이죠. 쉽게 얘기하면 LLM이나 이런 LLM 서비스에 강력한 시큐리티, 프라이버시 공격을 해서 과연 이 LLM들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을 이제 레드티밍이라고 합니다. 이제 파악하는 것이지 이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서비스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스트롱 어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그런 어택들인데요. 트레이닝 데이터 추출 공격, 제일 브레이킹, 시스템 프롬프트, 레그 데이터 익스트랙션, 인다이렉트 프롬프트 인젝션, 멤버십 인퍼런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 용어들이고 이런 각각의 어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문 페이퍼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진행을 한 두 가지 어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PII 익스트랙션 어택, 이제 그 개인 식별 정보 추출 공격이라고 합니다. 랭귀지 모델이 여러 가지 이메일, 헬스케어 데이터, 제이슨 데이터에 트레이닝이 되게 되면 의도치 않게 이러한 데이터들의 개인 정보, 개인 식별 정보들이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된 랭귀지 모델에 다음과 같이 프롬프트, if you have problem 이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넣어줘서 그거에 대한 응답으로 이러한 개인 식별 정보가 나오게 되면 이것 자체가 큰 프라이버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2021년에 일어난 AI 이루다 챗봇이 물어보는 말에 대해서 개인 식별 정보를 대답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됐었죠. 자, 그러면 이런 PII 익스트랙션 어택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어떻게 여기서 리서치 퀘스천이 생기게 됩니다. 과연 어떠한 프롬프트를 줘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PII들을 최대한 많이 뽑아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고 이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 유즈닉스에 발표를 했는데요.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 서로게이트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타겟 랭귀지 모델을 흉내낸 비슷한 모델을 가지고 와서 그 모델에서 PII를 많이 뽑아내는 프롬프트를 이용을 해서 타겟 모델을 공격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PII를 많이 뽑아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아이디어에 프롬프트를 어떻게 이게 죄송합니다. 이걸로만 하고 하겠습니다. 이런 프롬프트를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선택을 하면 많이 뽑아낼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했고 보시다시피 기존 베이스라인보다 더 많은 PII를 뽑아내서 채택이 됐죠. 하지만 여기서 채택이 되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GPT 네오 파이2 약간 올드 모델이긴 하지만 이메일, 폰, 네임들을 학습시켰을 때 이렇게 많은 PII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이제 본 페이퍼의 의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뽑아낸 이제 문제가 되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많이 주목받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언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랭귀지 모델이 내놓을 수 있는 퍼스널 데이터 아니면 함프한 데이터 아니면 카피라이트 바이올레이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이제 지우는 기술을 언러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물어봤을 때 스웰의 홈 어드레스나 폰 넘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세이프한 앤서는 I cannot answer that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덤블도어가 뭐라고 얘기했어 라고 얘기하면 그런 말은 답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올바른 답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공격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공격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언러닝 리퀘스트를 그 오픈 AI나 다른 쪽에 보내야 랭귀지 모델의 세이프티를 전반적으로 컴프로마이즈 시킬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발칙한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발칙한 생각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 낸 아이디어가 올해 유즈닉스의 발표가 됐습니다. 메인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챗 GPT한테 How to make a bomb이라고 물어보시면 챗 GPT가 I cannot answer that이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리걸 드러그를 어디서 사냐, 말라리아 캠페인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 물어보면 다 대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이디어는 랭귀지 모델이 이렇게 특정한 어휘 I can help with that이라고 하는 응답을 하니까 저 리퓨저리라고 하는 옵션을 아주 약간만 잊어버리게 하면 전체적인 모델의 세이프티가 크게 저하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실험을 했고, 실험해보니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베이스라인에서는 보여다시피 이제 함플리스 스코어라고 하는데요. 함플리스 스코어가 이렇게 낮죠. 이렇게 낮아야 정상이겠죠. 근데 아주 약간만 지었더니 모델의 유틸리티가 3%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함플리스 스코어가 20배 내지 200배에 해당하는 세이프티 스코어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랭귀지 모델, 머신러닝 모델의 다양한 공격들을 수행해서 과연 모델이 얼마나 취약한지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뭐 이미지 매니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IP 프로텍션 할 거냐, 또 이제 윤성희 교수님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뭐 클래스파이어를 어떻게 우회할 거냐, 아니면 모델의 아웃풋으로부터 어떻게 인풋을 거꾸로 유출할 거냐, 뭐 이런 연구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즉 세이프티 분야에서 강력한 공격을 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이제 해킹인데요. 여러분들 해킹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것이 마음속에 떠오르시나요? 네. 네, 그 챗 GPT한테만 물어봤습니다. 챗 GPT한테 강력한 해커의 그림을 그려줘라고 했더니 이렇게 올마이티한 해커의 이름을 지어주더라고요. 자, 근데 이제 실제에는 피곤한 엔지니어가 밤을 새가면서 씨름하는 모습이 우리가 실제 CTF 챌린지를 할 때 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왜 피곤한가? 피곤한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취약점을 찾아야 됩니다. 되고, 두 번째로 이 취약점을 이용하는 익스플로잇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이 두 개 다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포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데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해커를 많이 고용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해커를 많이 고용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스킬드한 해커들은 고용하기도 힘들고 너무 레어하기 때문에 이게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Finding Vulnerability와 Making Exploit을 어떻게 자동화할 거냐라고 하는 연구를 저희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이스트 정보보호대학원에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취약점 찾는 걸 자동화할 거냐라는 것으로 논문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브라우저, 웹 애플리케이션, 셀룰러 네트워크 인프라스트럭처, 오퍼레이팅 시스템, 블록체인, 여기 사이테이션 낸 페이퍼 모두가 다 우리 대학원생과 교수님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탑티어 논문들입니다. 이렇게 쭉 나열하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페이퍼들이 다 미니풀한 컨트리뷰션을 했지만 사이언티피컬리 엔지니어링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찾은 취약점이 전체 몇 개일 것 같으신가요? 저희가 10년간 진행한 연구로 인해서 실제 파퓰러한 소프트웨어에서 찾은 취약점만 몇 개이신 것 같은지 혹시 권영진 교수님 게스팅 한번 해주시면? 네, 죄송합니다.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네, 100단입니다. 네. 네, 물론 이제 저희가 좀 제가 이걸 카운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좀 낮게 나왔는데, 네, 정확하게는 한 7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년에 한 80개 정도. 그러니까 현존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그만큼 많이 기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아까는 이렇게 취약점을 찾는 데는 진심인데, 이 두 번째, 익스플로잇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컨텍스트에서 봤을 때
어떻게 LLM을 이용하면 이런 익스플로잇을 만드는데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요 퀘스천을 남겨드리고 싶고, 아이디어나 뭔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저희들과 같이 연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또 희망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그 정보보호대학원 전작가 윤희수 교수님의 속한 팀 아틀란타가 AI로 이루어진 CTF 챌린지에서 우승을 했죠. 즉 AI를 이용해서 이러한 익스플로이트가 취약점을 찾는 거에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이스트에서 이런 익스플로이트를 자동화해서 AI를 이용하는데 좀 더 많은 혁신과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없어서 트레이드 인텔리전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트레이드 인텔리전스라는 이야기가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요. 트레이드 인텔리전스는 무엇이냐면 다음과 같은 레포트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종류의 레포트 평소에 읽어보시나요? 안 읽어보시죠? 네. 네, 그러면 이런 레포트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보안 공고. 12,000곳의 GitHub 레퍼지토리를 접근, 계정을 겨냥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최근 발생하였습니다.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왜냐하면 이거 저희 그 전산학부 행정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이메일. 네. 자, 그럼 트레이드 인텔리전스는 뭐냐? 이런 거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을 트레이드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증거 기반으로 현존하거나 아니면 나타날 수 있는 사이버 스레트를 모으고 분석해서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하는 것을 이제 트레이드 인텔리전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가 있겠죠. 소비자는 우리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안 책임자, 그리고 각 네트워크 책임자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 정부 기관의 브랜치들, 기관들이 이런 것들을 소모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겠죠. 제공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큐리티 인더스트리,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뭐 팔로알토 네트워크, 그리고 미국의 뭐 그 인텔리전트 에이전시, CISA,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키사랑 국정원이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늘 이걸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이코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보시면 컨슈머 사이드는 각각의 시큐리티 책임자들이 각각의 네트워크를 책임지고 있고, 이 각각의 그 컨슈머들이 프로바이더로부터 트레이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특정한 공통된 포맷, 스틱스 포맷이라고 하는데, 이 스틱스 포맷을 피드 받아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해서 이것을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이 정보들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그럼 프로바이더는 이 정보들을 어디서 제공하느냐? 이 사람들은 멜라웨어를 직접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웹에서 가져온다거나, 아니면 그 프라이빗 커뮤니티로부터 정보들을 받아서, 인텔을 받아서 이것을 사용자들이 서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코시스템이 존재하는데 문제점들이 존재합니다. 현존하는 문제점들인데요. 첫째로, 컨슈머 입장에서는 내가 제공받은 인텔이 이미 한물 지난 거야. 아니면 제공받은 인텔이 정보가 없어. 아니면 프로바이더마다 정보가 틀려. 그리고 내가 인텔을 받았어도 내가 인텔을 받긴 했는데 내 네트워크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두 번째로,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인터넷이 얼마나 넓은데 내가 인터넷을 다 뒤져서 이걸 가져올 수는 없잖아. 그리고 또 내가 고용할 수 있는 스킬드된 시큐리티 엑스퍼트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이용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많이 고용할 수도 없어 라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 좋은 엑스퍼트들을 많이 배출해서 많이 고용하면은 그런 어느 정도 퀄리티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게 사람 수를 늘린다고 해서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정보의 스케일러빌리티가 말도 안 되게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또 LLM을 이용해서 이런 트레이드 인텔리전스를 분석을 하고, 또 컨슈머 사이드에서도 LLM을 이용해서 주어진 이 정보들을 잘 처리를 해서 하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이제 미래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홍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에이전틱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더 자동화를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연구 챌린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리서치 퀘스천을 드리면 이런 CTI 오토메이션, 트레이드 인텔리전스 오토메이션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LLM을 이용해서 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네, 결론입니다. 네, 저는 이제 세이프티, 해킹, 사이버 트레이드 인텔리전스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솔루션을 드리지 않고 질문을 드리고 본 토크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왜 질문을 드리느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거나 그러시면 저희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와 그리고 연구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